12월 23일 밤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한 소녀의 등장에 숨을 죽였습니다. 13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감성의 소유자 빈예서가 무대에 올랐을 때 현장에 있던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일종의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전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탈락 소식은 안방극장을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웠던 무대, 하지만 그 뒤편 편집실의 타임라인 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교한 삭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던 점수가 본 녹화에서 마법처럼 증발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했던 고음 구간이 소리 없이 사라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출연자의 탈락이 아니라 서바이벌 오디션의 생명줄인 공정성이라는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 쟁점은 리허설과 본 녹화 사이에서 발생한 극명하고도 비정상적인 점수 차이입니다. 프로그램 내부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온 복수의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빈예서의 리허설 당시 평균 점수는 무려 92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참가자 중 압도적인 최상위권이자 사실상 우승권의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된 본 녹화 점수는 78점에 그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4점이라는 점수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 수치를 현대 스포츠 데이터 분석 및 통계학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검토해보면 그 충격은 더해집니다. 컨디션의 급격한 난조나 음이탈 같은 물리적 실수가 전무한 상태에서 숙련된 퍼포머의 수행 능력이 단 몇 시간 만에 이 정도의 표준 편차를 벗어나 급락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1% 미만, 즉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트로트 경연처럼 발성, 호흡, 가창의 기술적 완성도가 심사의 척도가 되는 장르에서는 점수의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정 하나, 박자 하나까지 현미경 심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리허설 때 완벽했던 무대가 본 무대에서 중위권 이하로 추락했다는 것은 심사위원 개개인의 예술적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의 영역을 완전히 이탈한 수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도와 내부 스태프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심사표가 리허설 직후 물리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방향으로의 채점을 유도하는 외부적 압력 혹은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에 맞춘 사후 합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에서 2점의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10점 이상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특정 출연자를 상위권 궤도에서 강제로 이탈시키기 위한 점수 필터링 공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빈예서에 사라진 14점은 단순한 기량 하락이 아니라 서바이벌의 공정성을 담보로 한 누군가의 의도적인 삭제였음을 데이터가 소리 높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부 기술 스태프의 폭로로 드러난 음향 로고 데이터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심사 오류를 넘어선 기술적 공작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수모킹건입니다. 빈예서의 무대에서 감동이 절정에 달해야 할 핵심 고음 구간의 볼륨이 주변 오디오 환경값보다 약 1.8dB 낮게 설정되었다는 기록은 음향공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설계의 흔적입니다. 1.8dB은 일반 대중이 소리가 작아졌다고 명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운 미세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음악적 전율을 느끼는 청각적 몰입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미세한 수치는 가수의 에너지가 시청자의 가슴에 닿기 직전 그 파동을 강제로 억제하는 방해막으로 작용합니다. 가창력이 폭발해야 할 순간에 소리의 압력을 의도적으로 낮춤으로써 시청자들이 무의식 중에 실력은 좋지만 왠지 모르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상 편집의 방향성입니다.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결과 빈예서의 가창력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장치인 복식 호흡을 위한 숨고르기와 감정이 응축된 눈빛 클로즈업 장면들이 본 방송에서는 대거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는 노래의 맥락과 상관없는 다른 참가자들의 당황한 리액션이나 심사위원들의 무표정한 컷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시청자가 가수의 무대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감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어놓는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 수법입니다. 방송 제작 전문가들은 이를 서사적 거세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그보다 빛나는 조연의 광채를 기술적으로 가리는 행위입니다.
방송 칼럼니스트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제작진이 미리 설정해둔 우승 후보 시나리오의 빈에서라는 예기치 못한 천재의 등장이 리스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작진에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공정한 경합의 장이기 이전에 시청률과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짜인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빈에서가 보여준 압도적인 기량은 그들이 준비한 주인공의 서사를 위협했고, 결국 제작진은 편집실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그녀의 가창력을 미세 조정하고 소거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무대를 끌어내린 셈입니다. 1.8데시벨의 침묵과 삭제된 타임라인은 결국 시청자의 귀와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권력의 흔적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대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는 결국 자본의 논리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는 공정을 내세우지만 그 실체는 막대한 광고 수익과 스폰서십, 그리고 방송 종료 후 이어지는 부가 사업의 이권이 얽힌 거대한 비즈니스장입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집중된 예고편 분량과 본 방송에서의 과도한 서사 부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광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노출의 균형은 철저히 계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은 이미 방송 시작 전부터 어느 정도의 우승 후보군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심사위원들과 특정 기획사 간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는 이번 공정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부 심사위원이 소속된 기획사의 연습생이나 관계된 출연자가 경연에 참여할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심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특정 기획사 출신 참가자의 경우 실수 장면이 미화되거나 리액션 컷이 평균보다 3.2배 높게 책정되는 등 수치적 편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빈에서처럼 기성 대형 기획사의 비호 없이 오직 천부적인 재능 하나로 튀어나온 언더독은 제작진 입장에서 통제하기 매우 까다로운 변수입니다. 한 매체의 경제 전문 기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자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에게도 상품 가치가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빈에서의 실력은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작진과 광고주가 미리 설계해둔 수익 모델 시나리오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빈에서가 우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의 불확실성보다 미리 손발을 맞춰둔 참가자를 우승시키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빈에서의 탈락은 예술적 성취의 부족이 아니라 그녀를 지탱해줄 강력한 기업적 배경과 자본의 보호막이 부재했기에 발생한 차가운 비즈니스적 결단의 결과물이라 분석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실체로 지목되는 지점은 실제 녹화 직후 빈에서가 유력한 우승 후보로서 촬영했던 보도자료용 이미지 컷들이 흔적도 없이 전량 폐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당시 촬영장 분위기는 빈에서의 우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승자에게만 허용되는 화려한 조명 세팅과 승리의 포즈, 그리고 새로운 전설의 탄생이라는 가제가 붙은 인터뷰 문답지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때 제작진조차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그녀를 중심으로 한 홍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음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판증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위 결정의 밤이라 불리는 오후 10시 41분 복도 끝 회의실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예정되었던 20분의 결과 확정 회의는 1시간을 훌쩍 넘겨 이어졌고 그 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정무적 판단이 오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직후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빈에서의 우승 홍보 파일들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왕좌는 흔들리지 않게 관리된다는 냉혹한 불문율이 작동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정 세력이 밀어주는 정해진 우승자의 서사를 위협하는 빈에서라는 거대한 변수는 결국 시스템의 유지와 자본의 안정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촬영까지 마친 공식 자료를 폐기하고 점수표를 사후에 수정한 행위는 단순한 제작상의 선택이나 편집의 묘미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투표와 응원을 통해 보여준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기만이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진정성의 탑을 제작진 스스로 허무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내부 제보자는 당시의 분위기를 음악적 실력보다
정무적 감각이 우선시되던 서글픈 현장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폐기된 사진 조각들은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공정성의 파산 선고이자 13세 소녀의 꿈이 어른들의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 어떻게 난도질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왜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느냐는 어린 소녀의 아픈 물음이 남아있습니다. 방송사는 공정한 심사라는 원론적인 답변 뒤로 숨어버렸고 팬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팬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탈락해서가 아니라 내가 흘린 눈물과 감동이 제작진의 손가락 끝에서 미세 조정되었다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빈에서의 SNS가 비공개로 전원되고 그녀의 이름이 검색창을 가득 메우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대중이 원하는 것은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조작 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라인드 뒤에 밀실 회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트로트 진심단과 같은 팬덤의 조직적인 데이터 분석은 과거처럼 방송사의 편집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똑똑한 시청자들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타임코드를 분석하고 음향 로그를 추적하며 방송 전후의 보도자료 배포 시점까지 대조하는 디지털 탐정이 되어 제작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점수가 왜 변동되었는지, 왜 특정 구간이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없이는 대중의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만약 방송사가 끝내 침묵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예술을 모독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13세 소녀가 무대 뒤에 복도에서 고개를 들었던 그 순간은 어쩌면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결승전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니라 무대의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팬들의 목소리와 공정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닿는 곳에서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빈에서의 이름이 지워진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무너진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점입니다.